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우리는 통신으로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사진, 영상 등 어떤 정보든 원거리로 주고받을 수 있죠. 전기 전자 문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통신과 주기적 파동과 관련된 신기한 화학 이야기, 화학 진동 반응과 화학파 통신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정보통신의 도구는 파동입니다. 특히 파동은 양자역학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삼각함수나 파동함수 등 주기적 형태로 등장하는 만큼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동은 소리를 전달하는 음파입니다. 공기 중을 퍼져나가는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물속이나 고체를 타고 전파되는 모든 종류의 소리가 여기 해당합니다. 하지만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과 같은 진공에서는 음파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빠르고 유용한 것은 전자기파인 빛이죠. 빛은 진공과 대기, 물 등 매질을 가리지 않고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와 음파의 사용 분야는 다채롭지만 오늘은 조금 더 한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정보의 전달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파장은 매질을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해 전파되었는가에 따라 대상에게 담긴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등장하겠지만 모스 부호처럼 알파벳 등 기초적인 조각을 전달해 정확한 뜻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달하지 않아도 지문처럼 남겨져 있는 세상의 정보도 있죠. 예전 음악화학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가장 간단한 형태는 원소마다의 원자와 에너지 준위들이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입니다. 특정한 에너지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원소의 특징은 제각기 구분되는 정보를 남기게 되며 선 스펙트럼은 원소와 물질의 검출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선 스펙트럼과 같은 정보가 언제나 빛 또는 색상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변환이나 DNA에 인코딩된 유전 정보에 전사와 해독으로 실제적인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발현되는 것처럼 정보는 변환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보어의 원자 모델을 살펴본다면 핵에 가까운 첫 번째 에너지 준위부터 구분된 전자 껍질들을 갖습니다. 전자 껍질과는 연속적이지 않은 과학적 표현으로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가지며 에너지의 흡수나 방출을 통해 전자는 껍질들 사이를 전이합니다. 이로부터 다양한 에너지 간격 그리고 그와 대응되는 빛의 파장이 나타나죠. 수소가 갖는 정해진 에너지 간격으로부터의 파장을 음역대로 대응시키면 A# 서스펜디드 포스 코드가 나타났었죠. 원소들의 음이 모두 인간을 기준으로 혹은 수학적 관점에서 조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에 고유한 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력적입니다. 헬륨의 선 스펙트럼 역시 특정한 음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화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화학 반응이 등장합니다. 화학 교과서에 항상 등장하는 반응 속도와 평형의 예시 중 하나로 사산화 이질소의 분해를 통한 이산화 질소의 형성이 있습니다.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젓갈색의 이산화 질소로 분해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방향은 아니기에 온도 조건에 따라 역반응이 가능합니다. 화학 반응의 파동 혹은 진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예시는 유사한 오산화 이질소의 분해입니다. 화학 반응을 푸리에 변환시켜 주파수나 진폭 등 파동 정보를 음으로 변환한다면 화학 반응을 음계화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역시 흥미로운 접근이지만 조금 더 파동과 같이 진동을 일으키는 화학 반응은 없을까요? 숨겨져 있던 화학 반응의 진동이 발견되어 100여 년간 정확히 밝혀진 적 없던 반응 메커니즘이 드러난 것은 피셔-트rop시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피셔-트rop시 반응은 화학식으로 표현한다면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하며 유용한 반응입니다. 8분자의 일산화탄소와 17분자의 수소 기체가 반응해 휘발유와 같은 탄화수소 물질과 물을 형성합니다. 질소 고정을 통한 암모니아 합성에 이은 과거 독일 화학기술의 결정체 중 하나이며 석유가스 등으로 실제 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반응입니다. 현재도 올레핀이나 알코올, 알데하이드 등 고부가가치 탄화수소 원료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반응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며 각 단계의 정확한 순서와 체계는 혼동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산화탄소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기존 제한되던 메커니즘도 단순히 금속 촉매 표면에
일산화탄소가 흡착되고 반응을 통해 탄화수소와 물이 된다 정도였습니다. 변화가 발견된 것은 최근입니다. 코발트 세륨 촉매에 대한 온도의 자체 유지형 장기 진동 패턴이 실험에서 나타났습니다. 약 340초의 주기와 17시간 동안 유지되는 7도 진폭과 이후 6시간 동안의 2도 진폭을 갖는 진동 온도, 그리고 그 사이 소실 시간과 짧은 최종 소멸이 관찰됩니다. 처음에는 온도 불안정성으로 인한 오류라 생각되었지만 이와 같은 변동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동 자체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별도로 설계합니다. 고정층 유동 반응기를 사용해 아르곤에 담긴 반응성 합성가스 혼합물로 전환 전 촉매를 활성화해 실험을 시작했고, 온도 진동의 고조파의 확인과 더불어 생성물별 상대적인 위상도 균일하게 확인됩니다. 심지어 과학 논문에서 흔히 보기 힘든 형태인 온도에 따른 생성물 도식의 주기성과 구분성이 확인됩니다. 피셔-트롭시 반응은 주기성을 갖는 화학 반응이었던 것이죠. 강제 온도 진동을 이용한 이론적 모델링의 기초가 되는 축소된 반응 체계를 설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일산화탄소가 처음 촉매 표면에서 해리되어 하이드록실계를 생성한 다음 다른 일산화탄소 분자가 삽입되어 산소화된 생성물의 중요 중간체인 폼산 화학종을 형성합니다. 진동을 기준으로 새롭게 도입된 메커니즘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계산과 실제 반응을 보냈을 때 기묘할 정도로 잘 들어맞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진동 반응의 화학적 사용은 빠른 억제와 느린 억제, 자가 촉매 반응과 화학적 진동을 유발하는 분자의 조합으로부터 화학파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조건별로 반응의 진동을 제어할 수 있었고, 단순히 화학 반응이 진동 패턴을 보인다는 관찰 사항이 아닌 생성물의 선택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화학 반응의 최첨단 분야이며, 기존 반응의 규명과 새로운 반응의 설계, 그리고 선택성 조절을 위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험해 본 적 있었을지 모를 자동파 화학 진동 반응이겠죠. 한 번쯤 과학 영상에서 만나봤을 이 반응은 벨로소프-자보틴스키 반응이라 불립니다. 화학 진동 반응의 아름다운 종류지만 설명이 워낙 복잡하기도 해서 이후 개발된 브릭스-라우셔 반응으로 진동 반응 실험을 접하는 경우도 많았을 듯합니다. 이름 그대로 벨로소프-자보틴스키 반응은 소련의 화학자 보리스 벨로소프가 발견합니다. 세포호흡의 중간 과정 중 하나인 크랩스 회로에 비유기적 유사체를 찾으려는 시도로 산성용액에 황산세륨, 말론산, 브로민산 포타슘을 혼합하게 됩니다. 각각 사가세륨 양이온과 브로민산 음이온의 형태로 해리되는데, 노란색의 세륨 사가 이온은 말론산에 의해 환원되며 무색 투명한 세륨 3가 이온으로 변화합니다. 여기서 반응이 끝났다면 단순히 용액의 색상이 사라진 것으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세륨 3가 이온은 브로민산 이온에 의해 산화되며 다시 세륨 4가 이온이 되어 용액은 노란색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반응은 사용된 시약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반응 속도가 한쪽으로 지배적이었다면 용액 색상은 변화 후 평형을 이뤘겠지만, 반복적인 색상 변화를 일정한 진동수로 보여 화학 진동 반응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살펴본 벨로소프-자보틴스키 반응의 모습은 노란색과 무색이 아니었죠. 다른 금속종으로 구성된 반응을 사용하면 됩니다. 붉은색 2가철과 푸른색 3가철로 구성된 진동 반응에서는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이 관찰됩니다. 넓은 샬레에 가만히 반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교반에 뒤섞으며 반응한다면 브릭스-라우셔 반응에서와 같이 용액 전체의 색상이 계속해서 뒤바뀌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벨로소프-자보틴스키 반응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경쟁하는 반응이며 다소 과장이 있긴 하지만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화학 반응이라 매체에서 소개되는 것이 대충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다는 정도만 체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간략한 반응 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 위에 쓰인 브로민산과 우측의 말론산은 화학 반응을 통해 여러 화학종을 형성하며, 이들은 철 이온의 반복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화학종과
재생되는 화학종들에 의해 일정한 패턴을 주기적으로 형성하는 것처럼 반응이 진동합니다. 이 형태로도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복잡하다 말한 이유는 여기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 80개로 세분화되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화학 반응 속도가 우측에 쓰여 있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작용하며 진동을 만드는 셈입니다. 조금 더 간략화된 관계도를 본다면 더 재밌죠. 중요한 것은 벨루소프-자보틴스키 반응은 분명 화학파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랑말랑한 한천을 떠올릴 수 있는 하이드로젤을 매질로 화학 진동 반응을 일으킨다면 경로를 따라 전파되는 파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기적인 형태를 이루면서 말이죠. 이것이 단순한 색상의 변화가 아닌 것은 경로에 물체가 놓여 있는 경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에너지를 갖는 화학적 파동인 반응으로 만들어진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더 많겠죠. 벨루소프-자보틴스키 반응에서 나타나는 진동 패턴은 화학 물질의 농도와 온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화합니다. 나타나는 패턴을 재현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패턴을 만드는 상황들 역시 화학 물질의 농도와 화학 진동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들게 합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는 딕티오스텔리움 디스코이데움이라는 미생물의 콜로니 형성 패턴입니다. 좌측의 벨루소프-자보틴스키 반응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의 종류처럼 미생물 생장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모두는 사이클릭 AMP의 농도에 따라 나타나는 생장 패턴이며 조건에 따라 완벽히 동일한 형태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흔히 튜링 패턴이라 불리는 자연계 패턴 역시 발생 단계에서 화학 물질의 농도와 진동 반응에 의해 결정됩니다. 표범의 장미무늬는 두 개의 액티베이터와 이니비터가 만드는 진동 반응으로부터 형성되는 패턴이며 얼룩말의 무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룩말 무늬가 사막의 모래 자국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다면 이 역시나 액티베이터로서의 바람과 이니비터로서의 지형적 측면들이 만들어내는 파동과 주기적 진동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의 무늬 모두 발생 단계에서의 화학 진동의 결과입니다. 확산도와 농도 차이에 의해 패턴의 형태가 달라지며 패턴이 남겨지는 부위의 폭에 따라서 무늬가 결정됩니다. 자연계 무늬의 튜링 패턴의 형성은 두 종류 화학 체계의 경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편미분 방정식을 통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결과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산 효과의 증감에 따른 동물 무늬의 형성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멜라닌 색소의 액티베이터와 이니비터 간의 화학 진동 반응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자 자연의 법칙은 몸통과 꼬리의 형태 차이입니다. 동물의 몸체는 언제나 꼬리보다 넓습니다. 같은 반응 확산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두 곳의 표면 규칙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만약 몸체 무늬가 줄무늬라면 꼬리 역시 줄무늬거나 혹은 좁은 폭으로 인해 접무늬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체가 접무늬라면 패턴 동일성으로 꼬리 역시 접무늬가 생겨납니다. 몸체는 접무늬지만 꼬리는 줄무늬인 동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발생 시그널링 과정에서의 화학 반응 확산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파동이 담는 신호나 정보, 조절과 인코딩, 해석과 반응 설계를 합친다면 꽤나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연결됩니다. 통신 초기 단계에서 단순 신호만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모스 신호를 통한 전보였죠. 비상 구조 신호인 SOS 역시 모스 부호상 혼동 없이 가장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신호가 SOS라는 문구였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화학 반응이 만들어내는 화학파를 통해 모스 부호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화학파를 생성하는 반응은 매우 드물고 설계하기 어렵지만 화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진동 과정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벨루소프-자보틴스키 반응과 같은 무기 산화 환원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화학 진동자는 분자 통신에서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되었지만 화학파에서의 정보 전달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이설파이드 화학과 과산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한 반응 조건에서 주입 속도와 교반 속도 모두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 반응에서 일정한 파동 유형을 만들게 됩니다.
발생하는 화학파를 측정해 모스 부호에 대응시켜 화학 반응만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했으며 파동 패턴 형성으로 RNA와 같은 정보를 시뮬레이션해 각 파형을 핵 염기에 할당해 아미노산 서열을 복호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왜 이런 것까지 하는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드백 루프가 몇 개뿐이 없는 작은 시스템에서 배치 단위로 진동을 보이는 화학 시스템이 개발된 것은 충분히 흥미로운 일이며 실험 조건이 변해도 진동이 지속되고 진동 주기는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져 파형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학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정보 전달 개념이 처음으로 탄생한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화학 반응의 진동 특성을 통해 감춰진 메커니즘을 찾아내거나 생성물의 선택성을 조절하는 등 최근에는 화학 진동을 설계하고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화학 진동 반응은 반응 확산 경로를 통해 생명체와 자연의 패턴 형성과 연결됩니다. 최근 화학 반응이 일으키는 화학파를 활용해 모스 부호나 RNA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최초의 화학 통신이 시작되었습니다.